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오랜만에 또 한국사 녹화를 하네요. 드디어 이제 또 2학기입니다. 거꾸로 한국사 북3고 또 열심히 해봅시다. 2학기의 첫 시간은 고려의 경제제도와 산업입니다. 먼저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식과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식과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식과 제도라는 건 뭐냐? 관리들, 공무원들에게 이제 일했으니까 관직에 복무하고 그 대가로,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는데 수조지, 땅을 줘서 거기에서 이제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주는 건데요. 전지와 시지를 줍니다. 전지라는 것은 이제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땅이고,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관리들의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관리들을 18개 과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줬다는 거죠. 전식과 체제입니다. 전식과는 처음에 경종 때 만들어져서 목종 때 한번 수정되고 문종 때 최종적으로 정비됩니다. 처음에 줄 때는 처음에 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걸 시정전식과라고 하죠.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한번 고쳤다 개정전식과, 또 한 번 고쳤다 경정 거듭 고쳤다. 이건 이제 경종 때, 목종 때, 이건 문종 때 이렇게 고쳐지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설펐어요. 주는 게 관리의 인품과 관품을 고려해서 줬다. 그만두더라도 준다. 현직에 있으면 당연히 줄 테고, 전직 현직 다 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한번 고칠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좀 인품이죠. 땅이 부족해지니까 줄여야 되는데 이제 인품부터 안 주고, 그 다음에는 관품은 고려해야겠지만 이제 퇴직자는 반납하세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종류는 무엇이 있었는가? 토지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이렇게 전식과 체제로 주는 토지는 오랜만에 그리려니까 좀 주는 땅은 과전이죠. 전식과 체제로 주는 땅은 과전.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 귀족들에게 주는 게 뭡니까? 공음전. 높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몰래 주는, 음성적으로 주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품 이하 관리 자제로 아직 관직에 못 나간 애들, 한가한 애들이네요. 한인전.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서울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수당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아직 일자리가 없으니 호구지책을 마련해 줘야겠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군인으로 복무하는 애들은 군인전. 이 군인전은 세습되면서 그 군인 한번 군인 집안은 영원한 군인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관직을, 군인직을 받을 세습할 자녀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 고생했는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유가족들에게 주는 거. 입에 풀칠이라도 해라. 입구자 분칠해라. 구분전. 그 다음에 왕실 경비를 쓰기 위해서 주는 땅. 대장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공부를 안 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갈 겁니다. 이때 쓰는 땅 공회전. 절에 주는 거 사원전. 그 다음 지방 향리들은 바깥에서 근무하는, 바깥에서 서울 경이 아니라 서울 바깥에서 이 고생한 애들이니까 바깥에서
자신의 직역을 다하고 있다. 향리들에게 주는 땅 외역전. 그 다음 일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 민전. 민전은 그렇죠. 매매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임대도 해줄 수 있고요. 기증도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죠. 민전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민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대신에 그 민전에 대한 땅에 대한 소유권은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전식과 제도가 토지 제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기득권층의 욕심 때문이죠. 관직에서 물러나면은 이제 토지 반납해 줘야 되고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운영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몬골 귀족들이 고려 전기에는 이 몬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해 버려. 그리고 이걸 세습해 버려. 그래서 전식과 제도가 벌써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되는 거죠. 토지는 유한한데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몽골 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무신 정권기가 되자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무신들은 자신들의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넓은 수조지 차지해버리고 뭐 관리들한테까지 막 땅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심해지는 게 원나라 간섭기 때 바로 권문세족들에 의해서죠. 왕실의 땅까지도 지 멋대로 차지하는 애들인데 나라 땅 너무 원나라에 팔아먹기까지 하는 애들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토지를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농장을 엄청나게 넓혀가는 거죠. 대농장을 넓혀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뭐 토지 반납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해서 뭐 반납하지 않죠.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토지를 세습하고요. 세금은 안 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세금을 거둘 땅이 점점 줄어들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걷어서 운영돼야 되는데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줄 땅도 없고 세금도 제대로 안 거치고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들이 일어나죠. 몬골 고문세족에게 맞섰던 신진 사대부에 의해서 온건파와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 있었는데 온건파는 과전법을 그대로 둔 채로 바꾸려고 했었고 급진파는 이제 아예 전식과 체제를 폐지시켜버리고 과전법 개혁을 주장했던 거죠. 경기도에 한해서 토지를 주자는 그들의 주장, 급진파 사대부들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과전법 개혁이 단행되었고 결국 이제 백성들을 힘들어했던 토지 제도를 백성을 힘들게 했던 고려는 무너지고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 이제 풀었으니까 또 열심히 해볼게요.